빠르네요. 경찰과 검찰이 공적 다툼을 벌이면서 수사를 시작하면 겁납니다. 누가 먼저 어떻게 더 잘 수사를 하느냐, 이런 긍정적인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윗사람 눈치를 잘 봐가지고 출세를 빨리 하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문재인이 어제 퇴임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어제 퇴임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청와대 전 실세의 동생한테 구속영장을 딱 발부하는 경찰, 검찰이 아니고 경찰입니다. 드디어 청와대 20명, 양향자 의원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20명 구속이, 줄구속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양향자 의원은 검수 완박 강행처리 반대 입장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 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는 검수 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자,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 감옥 가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니까 양홍석 변호사가 나도 들었다. 그거 까버릴까? 그러면 그 20명이 누가 될 것이냐? 여러분, 이 20명 순서를 쫙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순서하는 거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순서 이제 제일 뒤에 구속될 수는 있겠지만은 문재인, 정수기 둘은 못 빠져나갑니다. 그 외에 임종숙 동무 낑겨들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장하성 정책실장으로 했습니다. 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금융 쪽이죠. 금융 쪽이면 돈이죠. 돈 하면은 장하성의 동생이 여기에 수천억 원대의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 장하성 동생 장하원이라는 사람이 구속되게 생겼는데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그 날짜를 문재인 퇴임일자에 딱 맞춰가지고 이날이 적기일 것 같아서 그렇게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멘트 하면 죽입니다. 경찰이 아주 노골적으로 문재인 퇴임 날짜에 일부러 맞추었다 하는 듯이 노골적으로 아주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나 정말 아이고, 아무리 공이 탐나도 뭐 서로 많이 싸워보세요. 경찰이 구속하거나 검찰이 구속하거나 이제 누가 먼저 시작하든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건이 바로 일반 국민한테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덮일 수 있는 이 사건이 어제 국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이 누군지 다 아시죠?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폭탄 발언을 하는데 이 폭탄 발언에 의해서 어제 청문회장이 진짜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자, 청문회장에서 김경률 회계사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녹취를 떴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제일 처음 VIK 나오죠. 그 다음에 라임 펀드 나오죠. 그 다음에 옵티머스 펀드 나오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펀드 나오는 게 이게 장하성, 어제 구속 영장 청구된 사람입니다. 장하성 동생. 자, 여기서 옵티머스 펀드에서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나오는 사람 실명은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그런데 이 리스트는 저도 갖고 있으니까 돌았어요.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제가 그동안 이 리스트에서 이름을 몇몇 언급한 사람은 혐의가 굉장히 짙은 사람이에요. 왜냐? 저 같은 사람도 리스트를 그냥 무작정 까버리기에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리스트를 제가 많이 깠는데, 그거 들어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수긍하실 겁니다. 장하성, 이건 뭐냐? 디스커버리 펀드인데, 장하성이가 누구냐면 문재인 정부의 실세였어요. 정책실장하고 돈 하면은 딱 냄새나죠. 정책실장이 이 사람 동생이 장하원인데, 정권 실세 펀드 관여 혐의에 지금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신병 확보하게 되면 장하성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덮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장하성이 어디가 있냐면 주중대사가 있거든요. 주중대사 가 있는데, 주중대사하고 주미대사, 주일대사 이 세 자리는 요직 중에 요직이에요. 대사 중에서는 요직이에요. 문재인이 그래도 신경 써가지고 장하성을 갖다가 주중대사로 보내놨는데 정권이 바뀌었어. 그럼 돌아와야죠. 돌아오면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갈 수도 있습니다. 장하성이는. 왜 그러냐? 경찰이 이게 얼마냐?
2,500억 원대입니다. 이 동네는 말만 꺼내면 몇 천억, 몇 조 이래서니까 정신이 빠지는데, 대장동, 이게 다 합치면 대장동 몇 배 됩니다. 대장동, 이재명이도 여기, 이재명은 또 옵티머스하고 또 어느 정도 또 끈을 걸쳐놔가지고 정신이 빠졌는데,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장동 말고도 많아요. 많아요. 이재명에 관해서는 저만큼 자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축이죠. 어쨌든 남들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2,5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신청한 날짜가 바로 문재인 퇴임 때인데,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은,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문재인 물러나는 날. 이거, 경찰의 이야기가 더 웃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해봤자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문재인 물러나는 날짜 딱 맞춰가지고 해놨다. 완전히 눈치코치 보는 데는 경찰 따라갈 수가 없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장 대표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 그 밝힌 날짜가 9일이야. 자, 검찰은 현재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사유가 뭐다?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 사유다. 윗선 개입하면 누굽니까?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위에는 누구? 임종숙 동무 위에는 누구? 문재인밖에 없어. 비서실장에는 문재인밖에 없어.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영장을 신청했다. 이건 바로 문재인을 덮치보자 하는 경찰의 뜻인데, 발표를 언제 했다고? 문재인 퇴임하는 날 딱 했다. 자, 지금 이 공적 다툼이 한번 벌어지면요, 경찰과 검찰이 자존심을 걸고 공적 다툼이 벌어지면은 문재인 진짜 등골 땡기는 대로 갑니다. 검수 완박을 해놨잖아요. 그럼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로 줘야 되는데, 경찰이 이렇게 먼저 자기가 손을 들고, 지금 나오니까, 먼저, 뭐라고요? 바통특채가 나온다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경찰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오는 거죠. 검수완박해도 괜찮다. 우리가 다 잡아 넣어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에서는 장깨를 부렸는데, 검찰의 수사권 너무 무섭다. 경찰로 옮겨놓자. 해가 경찰로 옮겨놨는데, 경찰이 이렇게 선수 치고 나오면, 이 청와대 20명 구속돼야 되는 사람 20명 뿐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200명이 넘는데, 이 금액을 다 따지면 수조 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대장동 점먹을 그런 스케일이라서, 스케일이 문재인답습니다. 아주. 자, 이게, 기가 막힌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만약에 장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장하원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현재 주중대사 등 당시 정권 실세가 펀드 판매 과정에 관여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냐? 펀드를 판매하자면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펀드를. 제일 먼저 누가 사줘야 돼요? 은행이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한테 끝발 통하는 데가 됩니까? 정책실장 아닙니까? 보나 마나. 이 말하면, 여러 말하면 입 아프지. 은행 행장 불러가지고, 야, 저 펀드 내 동생이 번다는데, 저거 좀 어떻게 봐줘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이걸로 정치 자금을 만들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라든지, 기타 돈 들어가는 부정. 여기에다가 돈을 썼을지도 모르고, 경찰이 윗선을 살펴보기 위해서. 경찰이 뭐라 그랬냐?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사유가 윗선을 보기 위해서. 윗선 하면은, 장하성 위의 윗선은요, 장하성 정책실장의 윗선은 림종숙 동무밖에 없습니다. 림종숙 동무 위에는 누굽니까? 문재인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림종숙 비서실장을 넘어가서 그 위에 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청와대 구조는 비서실장 바로 위에 대통령이에요. 자,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IBK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시중은행 등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했는데 어디?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 시중은행 2019년 4월달 환매가 중단되면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게 피해액만 2,562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본다 그랬는데 수많은 서민들이 이거요. 연로하신 분들 노후자금들이에요. 노후자금들. 이런 피눈물 나는 돈을 이렇게 다 해먹어버리면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 지금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경찰은 장하원 대표를 최소 3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했고 경찰은 또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17곳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왔는데 경찰은 장하원 대표의 소환 시점과 영장을 신청한 시점에 너무 갭이 크잖아요. 작년에 놓고 그랬는데 시간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발에는 배꼽이 빵 하고 터져버렸는데 정말 배꼽 터질 일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정하다. 문재인 퇴임 날짜에 딱 맞췄다. 야,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현재 장하성 대사는 여기에다가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약 60억 원을 투자했고 비슷한 시기에 공정거래위원장이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 현 정책실장, 그 당시 전 정책실장, 같이 투자를 했어. 튀겨 먹으라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 환매 조건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폐쇄형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날짜가 되기 전에는 환매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특혜죠. 자, 자기 형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특혜를 베풀었는지 안 베풀었는지 지금 특혜 의혹은 일단 불거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장하성 쪽으로 올라간다? 그거는 아직은 여러분 아직은 그냥 코끼리 코에 비스켓입니다. 그럼 코끼리는 뭐냐? 코끼리를 안 보면 또 섭섭하죠. 코끼리 진행사항도 재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옵티머스 이거는 조 단위가 넘어가. 드디어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뭐 1,000억 이런 거하고는 또 이제 달라지는 거죠. 라임하고 옵티머스 합치면은 수조 원이니까 대장동 점점억을 그런 뭐 스케일이 돼버리는데